망나니 칼 춤추듯 마구잡이로 자른다. 이틀 만에 전권을 쥐고 복귀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현역 단체장들의 목을 무참히 날리며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확실한 플랜 B도 없는 피비린내 나는 컷오프 칼바람 뒤에는 대구시장 자리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꽂아 넣으려는 소름 돋는 흑막이 숨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터져나왔습니다. 혁신을 빙자한 야권 내 기괴한 권력 암투와 뻔뻔한 공천 내정 의혹의 실체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물러났다가 이틀 만인가 돌아왔죠. 염치 없지만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돌아오자마자 김영환 충북지사를 컷오프했어요. 저는 이것을 딱 보는 순간 왜 그렇게 돌아오라고 했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김영환 지사가 사실은 쉽지 않죠. 워낙 오송 참사도 있었고 또 친일 망언도 했었고 떨어질 이유야 차고 넘치지만 딱 먼저 드는 생각이 지난번에 윤석열이 윤곽근 변호사, 자기 변호한 윤곽근 변호사한테 충북지사 출마해라 이렇게 권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윤곽근 공천 주려고 여기를 맨 먼저 커트한 것 아닌가. 그러면 장동혁이 그리는 지방선거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림이 이건가? 이런 생각이 딱 들던데 임세은 선임 대변인님. 네. 선임 부대변인인가? 네, 선임 부대변인님. 제 촉이 어떻습니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어둠의 선대위원장 같습니다. 정말 윤석열의 정치적 복귀를 반대한다 그랬잖아요. 사실상 복귀에 힘 실어준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이제 김영환 현역이잖아요. 근데 보통 현역을 날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큰 잘못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일단은 저기는 주죠. 네. 같이 경선 기회는 주죠. 네, 만약에 원천 배제 사유가 있지 않고서는 현역 같은 경우는 배제하기가 쉽지가 않고 제가 듣기로도 인지도나 이런 것을 김영환 지사가 월등히 앞서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배제를 하겠다는 숨은 뜻은 뭐냐? 윤갑근, 윤익은, 조기령 요 세 명이 남습니다. 윤갑근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공천 충북도지사 접수된 사람을 보니까 김영환 지사가 공천 물론 접수했고 윤갑근 대구고검장 지냈던 윤석열 변호인 여기에다가 이태원 참사 때 충북 어디 산에서 술 처먹고 잠잤던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기련 전 충주시장 이렇게 4명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김영환을 쳐내면 또 추가 접수를 안 받는다면 윤곽근, 윤익은, 조기령 이렇게 지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3월 초에 윤석열 내란 수괴 피의자의 김계리 변호사가 윤석열 내란 수괴의 전원을 전달했죠. 윤곽근 변호사가 반드시 출마해서 당선됐으면 좋겠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어떤 표면적인 분위기가 윤 어게인하고는 단절해야 국민의힘이 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국민의힘 패널들이 얘기하길래 저는 또 호기롭게 김계리 변호사 봐라. 그런 거 보면은 너희들이 아직 윤 어게인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때 막 펄펄 뛰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김계리가 말하면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윤 어게인과 단절을 선언했지만 공천 과정에선 철저히 윤곽근 변호사가 윤석열의 대리인 아닙니까? 그럼 윤석열의 대리인을 그것도 광역단체장 아마 정당 활동을 하고 정치 활동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초선 광역단체장을 정치권에서 정당에서 컷오프 시킨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어요. 저는 초선 국회의원, 재선 국회의원 이런 분들을 어떤 범죄 혐의나 이런 것으로 컷오프 시킨 적은 있어도 광역단체장을 그것도 초선 광역단체장을 컷오프했다. 이거는 윤 어게인을 복원하기 위한 굉장히 치밀한 계획이 있지 않았나. 전 이렇게까지 우리 유권자를 뒤통수 칠지는 몰랐습니다. 지금 벌써 윤곽근 변호사는 예비 후보 접수한 뒤로 선거운동 이렇게 하고 있죠. 이제 공식 선거운동은 아니지만
윤곽근 이렇게 지금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야, 그러면 이제 충청북도까지도 윤호개인 세력이 저렇게 침투를 시도한다. 충북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도 마지막까지 박근혜 그 탄핵 정국에서도 박근혜를 결사옹위하는 행태를 보여가지고 거의 관뚜껑을 닫아버린 인물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거의 뭐 윤호개인 같은 그런 행태를 보이면서 국힘 해산의 마무리 투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멀쩡한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크게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었던 현직 지사를 무리하게 컷오프를 시킴으로써 윤호개인 후보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준다라고 하면은 뭐 일단은 이 후보가 그러면 이제 본선에서 당선될 가능성도 뭐 크게 없겠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일처리를 벌이는 걸 보면은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정말 장동혁 대표를 넘어서는구나.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넘어섰다기보다는 아마 이제 그만둔다고 했을 때 뭐 만났을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을까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오세훈은 조금 있다가 다뤄보겠지만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완전히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이건 어찌됐든 간에 당을 윤호개인 쪽이 장악을 해야 된다. 이런 그림 속에서 같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요. 그렇죠.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이제 나 나갈래 하고 했던 결정적 계기는 사실 대구시장 관련된 얘기였다고 해요. 공관위원들이 이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하는 거에 대해서 반기를 드니까 이제 이정현은 하고 싶은 게 현역 국회의원들 그 중진들 다 그냥 컷오프 시켜야 된다. 결국 이진숙 해주자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공관위원들이 추경호, 주호영 그런 식으로 날릴 수 있는 인사들이 아니지 않나. 경선을 하게 해줘야지. 그게 뭐냐. 이래가지고 옥신각신 하다가 나 나갈래.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오세훈이 아니고 그쪽 때문에. 네. 공관위원회 회의에서 오세훈 관련돼서는 의외로 논제가 안 됐다고 그래요. 나올 때 대구시장 관련해가지고 심하게 이제 부딪혔고. 그래서 이제 나가긴 나갔는데 이 양반이 사표를 쓰고 나와가지고 전화기는 꺼졌다 그러는데 여의도에 돌아다녀. 뭐 이상한 모자 쓰고 사진 다 찍히고. 그러더니 장동혁이 만나가지고 전권을 줬다라는 말의 의미는 공관위원들 뭐라고 떠들든지 간에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밀어붙여. 그 얘기는 그 대구시장 이진숙 주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우리 잘 봐야 되는 게 고성국 TV 있지 않습니까? 네. 고성국이 장동혁이 뭐 국민의힘에서 결의문 내고 이럴 때에 썸네일이 닥치고 장동혁 지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조건 장동혁 지지한다. 전환기는 막 길길이 뛰면서 배신자니 뭐 어쩌고 나 한다 그랬다가 뭐 처리하고 시끄러웠지만은 고성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장동혁 지지한다는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고성국이 그 자기 동생인가 그 컨설팅 회사가 있잖아요. 거기 통해가지고 지금 여러 이제 공천 관련돼가지고 컨설팅 해주고 있을 거라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자기가 장동혁하고 단절을 시켜버리면 장사가 안 돼요. 그렇죠. 안 되죠. 자기하고 장동혁 이 공천권자하고 가까워야지만 어디 가서 약을 팔지. 이게 떨어져 버리고 절단시켜버리면 뭐 고성국이 무슨 힘이 있어 이렇게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내가 원하는 대로 공천이 흘러간다는 모양새를 만들어야 되고 장동혁은 이정현하고 짬짬이 돼가지고 우리 당권파가 원하는 대로 좀 가. 공관위원 중에 떠드는 놈 무시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거 정리됐다. 이제 다시 복귀.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거 하겠습니다. 김영환 컷오프는 이제 오세훈도 날린다는 얘기예요. 사실 서울시장도 이번에 한 번 더 연장시켜줬는데 요때도 접수 안 하면 날려버리겠어. 이 전초전으로 저는 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이야기 두 개나 해줬어요. 전환길도 정치 컨설팅 회사를 차려야 되겠네요. 좀 보고 배워라. 장동혁 하려면. 놀고들 있다 진짜. 부산이대희님 재밌는 댓글 주셨어요. 갑근이 재판하느라 고생했는데 좀 해줘라 그랬나? 좀 해줘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말이 많네 당해서. 근데 이 말이 그 윤곽근을 하기 위한 그 뭐 단서가 뭐라 있냐면 이 자기들끼리 조사를 한 게 있나 봐요. 근데 김영환 지사랑 윤곽근이 접점이랍니다. 접점. 그러다 보니까 김영환을 날릴 수밖에 없는 거죠. 김영환을 날려 윤곽근이 되니까. 둘이 접전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윤호개인의 복귀 신호입니다, 이거는. 사실 지방선거에 당선돼가지고 공직을 당이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치권에서 컨설팅을 하는 업자들 입장에서 보면요. 당선이 안 되더라도 후보가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실의 캠프에서 활동한 적이 있는데 이 광역단체장 선거만 해도 당이 주축으로 하지 못합니다. 후보가 주축이 돼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만 해도요. 선거 비용이 30억이었습니다. 그럼 서울시 30억이에요. 경기도 지금 더 올랐겠죠. 뭐 3, 40억 하겠죠. 그러면 누가 이기든 간에 국민의힘 후보가 돼서 30억이라는 돈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러면 유세차라든지 그러면 또 공보물이라든지 엄청난 이권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아니 뭐 당선도 안 될 것인데 왜 이렇게 저렇게 지지율 뽑고 싸우나 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당선이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주변에 있는 컨설팅 업자들이 선거 비용을 어떻게 사업을 집행하느냐. 이게 굉장히 킥포인트다. 이걸 보셔야 된다. 이래서 현장에서 뛰는 분들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일반 국민들은 단순하게 아니 누가 봐도 질 것 뻔한 승부인데 뭐하러 나가서 돈 깨지고 몸상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더 남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엄청난 이권이 지금 막 논의가 되고 있는데 결국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지방선거 이재명 정부 민주당한테 못 이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도 해야 되냐? 후보라도 윤 어게인 세력을 채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컨설팅 업자들이 좀 돈을 좀 벌어야 앞으로 긴 겨울잠을 잘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한번 금권을 한번 획득해보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흥미로운 거는 이준석 대구시장 예비 후보가 고성국하고 같이 돌아다녔습니다. 얼마 전에 대구를. 딱 떨어지네요. 이거는 명확한 증거예요. 고성국이 이진숙하고 같이 돌아다녀서 대구를. 굉장히 분위기가 싸늘하대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 지금 보면은 우리 뭐 어디 교회에서 전도하는 것보다 안 받아요. 사람들이 명함 나눠주는데 아파트 분양 홍보하는 사람 찌라시가 더 잘 팔리지. 이진숙이 누군지를 잘 몰라야 되고 사람들이. 근데 고성국은 그러면 뭐 유명하냐? 고성국이 등장하면 막 사람들이 환호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대구 사람들을 너무 이제 괴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고성국도 대구에서 별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그걸 굉장히 과대평가해가지고 가스라이팅을 해서 대단히 뭐 이 보수의 성지에서는 고성국이 잘 먹히고 윤호개인이 잘 먹히는 것처럼 팔아가지고 지금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네. 김이부님. 국힘은 고성국힘이군요. 고성국의 고성국힘. 고성국의 힘. 엘조이 5577님, 저 청주 사람인데요. 윤곽근 택도 없습니다. 충북도민들 만만히 보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방금 괴물 이야기하셨는데, 대구 경북. 뭐, 그분들도 이번에는 좀, 여론조사 보면 많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윤어게인, 이런 떨거지들, 이런 극우 잡것들을 또 충북에서 그렇게 하면 전 충북 도민들을 우롱하고 모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행히 고무적인 것은 지난주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민주당이 다 모든 지역에서 TK까지 포함해서 다 앞섰습니다. 국민의힘보다.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이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들의 이익, 사적 이익만 추구하는 집단이라는 것을 우리 전 국민 다 알고 계셔서 그나마 전 다행이고 심지어 대구도 앞섰거든요. 그래서 대구도 이제 후보들이 굉장히 해볼만 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뀌고 그러면 있습니다. 이제 이정현 돌아와가지고 한 번 더 추가 공천 받겠다라고 하면서 오세훈 시장한테 이제 삼고 처리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오세훈 시장이 그러면 이번에는 신청하지 않을까 했는데 뭔가를 좀 보여줘라. 하나라도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내가 선거운동을 하든지 만들지 할 거 아니냐. 그랬잖아요. 근데 김종환 컷오프한다. 오세훈 시장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세훈 시장이 당권에 좀 욕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어차피 서울시장에서 만약에 패배하게 되면 자기가 후보가 됐을 때 앞으로 정치적으로 복귀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본인이 사실은 종로와 광진에서 국회의원을 도전했다가 10년 동안 무명으로 살았습니다. 그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참에 한 템포 쉬었다가 당대표직으로 바로
바로 복귀하는, 왜냐하면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는요, 총선 공천권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세훈으로서는 서울시장 4번이나 했고 어차피 될 것도 아닌데 서울시장에 매몰돼가지고 선거를 치러서 이번 지방선거에 어떤 패배의 주역이 되느니 적당한 시기에 서울시장을 포기하고 당권 쪽으로 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을 윤 어게인 세력에게 지우는 것이죠. 오세훈 시장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도 이제 안 나오리라고 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은 최소한의 명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혁신선대위의 혁자도 지금 못 꺼내는 분위기고 겨우 지금 제가 이제 알아본 바로는 이제 당권파 쪽에서 이제 장동혁 쪽에서 하는 얘기는 뭐 이 정도 공동선대위원장 이래가지고 이 혁신선대위 이래버리면 장동혁 너 물러나 이 얘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비즈니스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장동혁을 어떤 방식으로든 한 달 정도 걸쳐놓은 상태에서 공동선대위원장 쫙 뽑아놓고 뭐 상징적으로 총괄선대위원장 또 뭐 그럴듯한 놈 하나를 또 이렇게 바지사장 세우고 요런 정도로는 내가 완화할 수 있어도 대놓고 혁신선대위는 안 돼. 인적 쇄신 안 돼. 이러면 이제 오세훈은 나올 명분이 없죠. 이제 와가지고 저 또 협박한다고 해서 너 그러다가 컷오프 된다? 그런다고 해서 갑자기 출마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웃긴 얘기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자기가 일단 이 딜을 할 때 너무 잘못한 게, 아니, 시장에서 흥정을 할 때에도 말이죠. 아, 너무 비싸요. 나 안 사요. 이래버려야 되는 거지. 나 사기는 살 건데, 이거 좀 비싸. 이래버리면 협상이 됩니까? 제대로 얘기를 안 했잖아요. 난 나가긴 나갈 거예요. 무소속 안 할 거예요. 이래놓고 하니까 무슨 협상이 돼요. 바보예요, 바보. 근데 지금 오세훈이 장동혁하고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선거를 치르는 것으로 차기 당권을 노린다? 그건 좀 얼른 계산이 잘 안 나오긴 합니다. 오세훈 입장에서는 어느 쪽으로 가든 나쁘진 않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그냥 밀고 당기다가 결국 서울시장 안 나가고 나중에 당대표를 나가는 것도 괜찮고,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뭐 어떤 공동선대위든 뭐든 돼가지고 서울시장 나가가지고 운동을 하더라도 거기서도 본인이 뭔가 할 수 있는 전략적 옵션들이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혁신선대위라든가 막 이게 국민의힘을 싹 바꿔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쭉 나가다가 장동혁 대표가 그걸 안 하고 계속 윤어게인 식으로 가버리면 서울시장 선거 운동을 중단해버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이제 본인의 옵션들이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오세훈 입장에서는 뭐 어느 쪽으로 가든 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대응할지 오늘 그걸 지켜보는 게 아주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귀한 이정현 공관위원장 이야기부터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한번 뉴스들을 살펴볼까요? 네, 본격적으로 당 얘기 네. 해보겠습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지난 금요일에 급 사퇴했잖아요. 더 이상 공관위에서 내가 생각했던 방향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는 사퇴의 변을 남기고 자리를 내려놨는데 내려놓자마자 이제 당에서 이제 막 기자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찾아가서 다시 모셔와야죠라고 했는데 보통은 다시 모셔와지지가 않는데 이분이 모셔와졌습니다. 네, 네, 금요일에도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뭐 이제 여의도 등지에서 목격이 되셨다고 하고 네. 약간의 이제 미련을 본인의 본인도? 행보로 약간 보여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이제 토요일에 또 장동혁 대표 만났다는 거잖아요. 이제 네. 거기서 장 대표가 설득을 했고 어쨌든 이정현 위원장의 표현에 따르면 장 대표가 나한테 전권을 주기로 했다라는 거죠.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쨌든 사람들이 찾아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찾아오기 편한 여의도 쪽에 주로 이제 계셨고 핸드폰도 이제 껐다가 켰다가 이제 껐다가 키신 것으로 연락 혹시 안 될까봐 네, 기자들이 몇 명 통화가 됐어요. 아, 그래요? JTBC를 비롯해서. 예. 그래서 이제 컴백을 했는데 컴백하면서는 이제 더 강력한 그러니까 전권을 나에게 줬다. 라고 하면서 네. 염치 없지만 공관위원장직 수행하겠다. 네.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도 내가 지겠다라고 오. 했고 뭐 이제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오세훈 시장이 후보 등록 안 한 거였잖아요. 네. 요 기간도 드디어 3번째로 늘려줬습니다. 아, 또 연기를 예, 해요? 17일 내일 화요일까지 받겠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콕 집었어요. 오세훈 시장 참여하십시오. 아, 이렇게. 돌아오라 오세훈. 네. 자, 오세훈 시장이 근데 본인이
뭘 조건을 걸었었잖아요. 뭐 혁신선대위 그다음에 인적쇄신 그렇죠. 요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은 매우 명확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이제 그 당에서 결의문 채택하고 나서 네. 오세훈 시장이 뭐 나름 뭐 환영하면서 그래도 이 두 가지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 지도부에서 딱히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최고위 끝나고 이제 나온 얘기를 보니까 네. 혁신선대위 관련해서 별 논의가 없었고 만약에 그게 장동혁 보고 이선으로 물러나라고 한다는 거면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뭐 일각에서 거론되는 뭐 혁신선대위원장 유승민, 김종인 이런 것도 일고에 가치 없는 얘기다라고 했고 인적쇄신은 뭐 대상이 여럿 있는데 윤민우 윤리위원장도 있고 뭐 장해찬 뭐 부원장 그다음에 박민영 대변인 등등이 네네. 있잖아요. 근데 윤민우 윤리위원장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퇴하느냐? 라고 또 언론에 밝혔고 난 잘못한 게 그래요? 없는데 라고 했고 장예찬 부원장은 지난주에 사퇴 보도 나왔을 때 아니거든 부인했고 박민영 대변인은 사실 이제 임기가 끝난 건데 뭐 재연장 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이거 안 되면 나는 이번 선거 못 나가겠다는 거고 당에서는 빨리 오세요. 근데 당신이 요구한 건 못 들어주겠습니다. 요 입장 맞습니까? 우선은 이정현 위원장에 대한 인물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단단한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의도에서 목격된 것도 하나의 정치적 저는 행위라고 보고 있는데 이분이 전남 순천에서 예, 국민의힘을 예, 달고 예. 되신 분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뭐 어렵다고 뭐 포기하거나 이럴 스타일의 그 위인이나 이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부분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네. 우선 오세훈의 국민의힘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고 오세훈 시장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아침에 공간 예산의 보도가 나왔어요. 네. 충북지사를 지금 배제하겠다. 현재 김영환 현 지사. 현직 지사. 김영환 컷오프. 지사를 현재 네. 배제하겠다라고 하면서 추가 공모에 나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어떻게 보면은 오세훈 시장에게도 마지막 경고를 지금 보낸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세훈 시장에게 당에서 이렇게 배려를 해줬다면 더 이상의 배려는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저는 꼭 집어서 말씀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 내일 접수까지 안 오면 이번 아마- 더 이상은 없다. 아마 이정현 위원장의 지금까지 이제 스탠스로 봤었을 때는 네. 어떠한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혁신선대위라는 것도 굉장히 좀 조항이 애매합니다. 그 오세훈 시장의 말씀 다 이제 일리가 있지만 혁신선대위라는 걸 갖다 누가 규정을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걸 장동혁 대표가 이게 혁신선대위라고 했을 때 오세훈 시장이 동의하지 않으면 혁신선대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오세훈 시장이 동의하는 혁신선대위라면 먼저 장동혁 먼저 대표가 내놓고.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다시 말해서 지도부 입장에서는 예. 그 선대위를 지금은 띄울 때도 아니고 네. 아직 공천심사의 면접도 다 보지 못한 상황에서 벌써부터 선대위를 띄우는 거는 공간이가 오히려 묻힐 수 있다라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좀 제한적으로 검토할 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 리더십은 거의 이제 무너졌다고 봐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무너졌다는 아닌 것 같아요. 의원총회에서의 뭐 아닙니다. 모습이라든지. 그 실제로 의총의 이제 대다수의 의원들은 장동혁 대표에게 이제 기조나 당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지 장동혁 대표의 인사권이라던가 위치를 갖다가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최고위 인사들이나 최근에 그 당의 이제 원내 이제 지도부에 계신 분들하고 제가 또 식사하기도 하고 했는데 네. 뭐 장동혁 대표에 대한 그 위치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거나 그런 얘기들은 안 나왔고요. 네. 그리고 최고위 인사들도 실제로 대다수가 장동혁 대표가 이제 노선을 좀 더 대중정당으로서 방향을 전환해달라는 일부 목소리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장동혁 대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그 위치에 대해서 그 부분은 굉장히 저는 소수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고위가 아주 공고하게 지금 버티는 것 같아요. 이 모습을 보는 개혁신당이나 민주당은 뭐 썩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으시는 걸로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네. 공관위가 진짜 공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좀 들죠. 네. 왜냐하면 지금 처음에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아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서울시장 딱 이 날짜를 줬는데 거기에 오세훈 시장이 안 했잖아요. 한번 안 하니까 이제는 우리는 버스 떠났다 끝났다 딱 입장 표명을 딱 했는데
아마도 전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장동혁 대표가 전화를 했든지 주변 사람들 전화를 했든지 한 번 더 문을 열어줘라. 네. 이렇게 해가지고 공관위의 권위가 일단 한 번 실추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기회를 줬는데 오세훈 씨가 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관위가 사실상 권위를 지금 신뢰하는 과정이었고 그리고 실기하는 과정이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의 이 지도력마저도 실기하는 이 과정으로 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충북지사 말씀하셨는데 거기 저희가 지난주에 윤갑근 변호사 예. 거기에 공천 신청한다고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이게 그분은 이제 컷오프를 하나요 안 하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과가 되면 윤어게인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4선 하셨고 중진이고 국민의힘에 엄청난 이 공력을 가지신 분이고 막 미사 여구를 동원해 가지고 네. 지금 김영환 충북지사를 띄워놨는데 실제로 컷오프를 해버렸어요. 앞으로 이제 오세훈 시장도 컷오프의 위기에 또다시 놓여져 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땐 굉장히 안 좋은 꼴을 보게 될 것 같다. 신청하라고 한 다음에 컷오프 한다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똑같은 논리예요. 왜 그게 중진들에게 지금 적용되는 게 왜 오세훈에게는 적용이 안 되죠? 그건 아니죠. 에이, 그 우선권 당합니다, 아닙니다. 정말. 김영환 이제 지사도 최종적인 건 아니고 네. 이제 아까 제가 그쪽에 계신 분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네. 그 실제로 이제 어쨌든 최고에서 최종적으로 그 기회를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이의 신청은 할 것 같아요. 네. 그대로 이제 수용하지는 않고 그리고 공관위가 판단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민주당하고 이제 대결하는 국면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을 수 있냐라고 할 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최소한 경쟁력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쉽게 컷오프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오 시장 관련 딱 두 가지만 질문. 그러니까 오 시장이 만약에 등록을 안 해요? 플랜 B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 시장은 그러면 출마를 안 해요? 진짜 끝까지 안 해요? 못하게 되는 거죠. 국민의힘을 달지 않고서는 오세훈 시장이 나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오세훈 시장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오세훈 시장 말고 뭐 플랜 B 이런 얘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네. 우리가 뭐 특정 상황을 갖다가 계획을 해놓고 한다는 건 오세훈 시장 보고 등록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 네. 특별한 이제 플랜 B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충북지사와 관련된 플랜 B는 없이 만약에 현직 지사를 이렇게 날렸다. 예. 그거는 진짜 오도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설마 플랜 B가 플랜 B가 없는 상태에서 이걸 했을까요? 그리고 오늘 또 공정관리위원회에서 지금 했는데 충북에서 시작된 이 결단이 국민의힘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쇄신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공관위가 다시 밝혔어요. 네. 이건 재심을 해도 제가 볼 뭐 때는 윤 변호사님이라고 쉽지 해가지고 않죠. 뭐 우리가 단수 주고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네. 그 당연히 이제 그 김영환 이제 지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당에 대한 기여가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서 최고에서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다른 이제 루트라든가 다른 방향도 한번 대화를 나눠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혁신당은 오세훈 시장이랑 뭔가 이렇게 뜻을 모으거나 이런 움직임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네, 없어요. 너무 단호하신데. 전혀 그래요? 없고요. 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오세훈 시장이 지금의 행보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제가 오세훈 시장이 경쟁력도 있고 뭐 서울시도 나쁘지 않게 했다라고 그동안 평가를 해왔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라는 곳은요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여러 사람들이 같은 뜻을 가지고 뭉쳐 있고 그거에 맞춰서 원칙을 세워놨는데 그 원칙을 자기가 힘이 세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 공천 지금 안 해. 너네들 지도부 바꾸지 않으면 안 할 거야. 대변인 잘러.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과연 후보자의 자세가 맞는가? 저는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네. 국민의힘이 여기서 만약에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끌려다니게 되면요 당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봐요 저는. 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네, 네. 자, 그리고 서울도 서울이지만 대구가 또 굉장한 고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현역 용퇴론을 한번 들고 나왔던 적이 있잖아요. 되게 네. 세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거 오세훈 박형준 들으라고 하는 얘기네라고 해석을 했었는데 사실은 핵심은 대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에 출마하려고 하는 뭐 중진 의원들 뭐 예를 들면 뭐 주호영 의원이라든 추경호 의원 말고 이정현 공관위원장 마음속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누군가 네. 있는 것 같다.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할 공관위원장이 마음이 있다고 해서 주지 못한다니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경선이 고성국 원칙이기 TV에 자주 때문에. 나가시는 이모 전 하여튼 이진수 위원장, 뭐 이진수 쪽 위원장
약간 좀 머릿속에 있는 것 같다.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이건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어쨌든 그 현재 국민들로부터 좋은 선택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대중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이 반전을 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어떻게 하면 이제 현역들이 아니라 새로운 인물들을 등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첫 번째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방선거에서도 그 지방의원들 같은 경우 3선 가번을 이제 받으면 우리가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새로운 청년들이 좀 등장할 수 있게끔 하지 않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그 강력한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한번 반전을 꾀하는 게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림인 것 같고요. 네. 그거에 대한 결과는 이제 대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기초자치단체장들 이제 특히 공천하면서 많이 등장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 새로운 신선한 공천에 이진숙 전 위원장 같은 경우도 조금 해당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당원들이 그건 판단하겠죠. 아, 그래요? 네. 지금 인재영입위원회 보니까 거의 문 닫았다는 기사가 어제 나왔던데. 조정훈이 열심히 보도자료는 내고 있던데.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 중에 무슨 광역단체장을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기를 합니까? 거의 뭐 구의원 수준이나 아니 뭐 그분들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는 그냥 정당의 청년위원장 했던 분도 막 영입으로 막 들어가 있고 윤어게인 하셨던 분들 막 들어가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재영입위원회가 무슨 활동을 하다가 지금 문을 닫는 거지? 약간 의아스러울 정도예요. 인재영입위원회 같은 경우 일단 저희가 이제 공천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일단은 활동을 잠깐 중진한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검증된 이제 청년들이라면 당연히 이제 단체장이라든가 이러한 책임 있는 역할로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현재 이제 인재영입위원회나 이제 공관이나 이제 지도부 차원에서 능력이 있는 이제 지방의원 청년들 중에서 단체장으로 나가는 거를 어떻겠냐라고 권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들이 네. 그 지방의원들 출신들 중에서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핵심은 뭐 단체장이라고 해서 청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냥 검증된 청년들 중심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정현 위원장께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좀 마음에 두고 계시는 것 같아 예, 보여요. 예. 그리고 근데 사실 지금 대구에서 여론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이진숙 위원장이. 예, 그러다 보니까 현역 의원들 여러 번 하셨던 뭐 주호영 의원이라든가 추경 의원보다는 새로운 얼굴을 내밀자. 라는 뜻으로 좀 가실 수도 있어 보인다. 그리고 그게 사실 이정현 위원장의 선택으로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여요. 네. 다만 이제 충북지사를 컷오프 시킨다. 그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플랜 B가 없이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럼 누구를 플랜 B로 내세우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은 보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충북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환 현직 컷오프 그리고 대전시장에는 충북에 근데 후보가 많지 않지 않았어요? 많지 네. 않죠. 예, 충분히 쉬운 동네는 현직 아니에요. 포함해서 둘인가 셋밖에 없었던 아니 것 이제 같은데. 공관위원장께서 아유, 이게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 역시 네. 내가 지겠다라고 네.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뭔가 정치적인 어떤 위치에 있거나 네. 엄청난 자리에 있거나 그러면 네. 선거 끝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이 직을 물러나면서 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직도 아니시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가만히 계셨던 분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와가지고 뭘 책임질 수 있다는 거지? 다른 수많은 후보들이 자기 인생 걸고 지금 이 선거전에 뛰어드는데 이것에 대한 책임으로 과연 이분이 뭐 그냥 공관위원장직을 물러난다고 해서 뭐가 될 것인가?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그 효과가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보통은 현역 단체장을 날릴 때는요, 그 정당이 유리할 때예요. 네. 그 정당이 누가 나와도 좀 될 만한 상황일 때, 네. 그 다음 사람도 한번 내보내보자. 네. 이게 되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 상황이 아니거든요. 김영환 지사가 아무리 뭐 지역 내에서 여론이 어떤지 모르겠으나, 네. 그래도 현역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는데, 컷오프를 진행하고 간다? 그거는 굉장히 새로운 인물을 넣지 않는 이상,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보통은 그렇죠. 예. 누가 나온지 한번 좀 보면 되겠죠. 네. 그리고 그 외에 대전 충남. 그 충북 충주시장 있잖아요. 예. 조기령 전 시장하고 윤갑근 변호사하고 뭐 이런 분들이 충북에서 뜁니다. 네. 자, 하고 그럼- 대전은 이장우 대전시장 현역이죠. 단수 네. 공천 확정. 충남도 김태훈 충남지사 단수 공천 확정 네.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